수많은 영상을 보고 꾸준히 연습해 보아도 아직도 접영이 어렵다 하는 분 계시죠? 제가 10년 동안 수영 강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도 바로 이 접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단계별로 답해드리며 쌓은 모든 접영 노하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접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접영 리듬을 잘 모르겠어요. 팔은 언제 돌려야 하나요? 접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급반에서는 스트로크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동작을 하기 전에 몸통을 활용해 몸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한 번의 발차기로 몸을 아래로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드릴을 연습해보세요. 이 움직임이 익숙해지면 웨이브가 생기면서 가볍게 접영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엎드려서 발차기만 차려고 하면 몸이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차기를 차기 전에 등을 살짝 말아 손과 몸을 아래로 살짝 내려 중심을 보낼 방향을 정해주세요. 그런 다음 킥으로 몸을 아래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이때 손과 머리의 방향 설정이 몸의 리듬을 바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발을 차고 손과 시선의 방향을 살짝 바꿔 상체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기다려보세요. 손이 계속 바닥을 보고 있다면 상체가 위로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손이 화살표라고 생각하고 손을 따라 머리, 몸통, 다리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 손목은 꺾이지 않도록 일자로 고정해 주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이끌 수 있습니다. 팔은 항상 귀 옆이나 위로 유지해 주세요. 이 동작은 나중에 가슴 누르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습니다. 몸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손이 수면과 가까워지면 동작을 반복하며 몸을 컨트롤하는 감각을 익혀주세요. 이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언제 팔을 돌려 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리듬의 접영을 위해서는 손과 머리가 수면과 가까워졌을 때 팔을 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킥을 차고 들어가고 머리와 상체를 살짝 들면서 손이 수면과 가까워진 것을 확인한 후 두 번째 킥을 차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과 머리가 수면과 가까울 때 스트로크를 시작해야 물 위로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상체가 떠오르는 힘과 손발의 힘이 더해져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접영에서는 머리 움직임이 하체를 가라앉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개를 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고개를 지나치게 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몸이 떠오를 정도로만 가볍게 들어주는 것은 큰 웨이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가 고개를 들지 않는다면 수면에 언제 도달할지 감을 잡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손과 머리가 수면보다 한참 깊게 잠겨 있어 아무리 힘을 써도 물 위로 올라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머리의 움직임으로 웨이브의 연결 동작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큰 웨이브로 연습하시고 접영의 리듬이 익숙해지면 웨이브를 점차 짧게 만들어 더 효율적인 접영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접영 타이밍이 어려워요.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접영은 힘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킥과 스트로크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적은 힘으로도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접영에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손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엔트리에서 첫 번째 입수킥, 물을 잡고 뒤로 보내는 피니시에서 두 번째 출수킥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접영 타이밍을 못 맞추는 이유는 리커버리 후 엔트리된 손이 물 아래로 깊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초급자라면 큰 웨이브로 리듬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접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손동작은 물속에서 저항을 만들고 손과 발의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영상을 보면 손이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킥이 먼저 차지고 한참 뒤에 손의 피니시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나면 접영의 리듬이 무너지고 동작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타이밍으로 접영할 수 있을까요? 접영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엔트리된 손을 수면과 가까운 위치에 둔 상태에서 글라이딩을 하고 가슴을 아래로 눌러주는 동작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손은 머리 위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며 물을 잡고 자연스럽게 캐치 후 스트로크로 연결되면 킥과 손의 피니시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발의 타이밍이 맞아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접영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접영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팔 접영과 스케이트 드릴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팔 접영은 한 팔로 접영을 연습하는 드릴로 접영의 기본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타이밍을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손이 물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입수킥을 차고 손과 발을 동시에 당기면서 두 번째 출수킥을 찬다라는 느낌보다는 손이 먼저 움직이고 물이 잡혔을 때 킥을 차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리커버리와 캐치, 풀, 피니시 동작을 끊어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물속에서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들고 타이밍을 익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을 가볍게 리커버리한 후 캐치, 풀, 피니시 동작에 맞춰 출수킥을 차주세요. 이 드릴은 출수 동작을 단계별로 끊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이밍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접영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드릴 연습을 통해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드릴 연습으로 타이밍을 교정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접영 팔 돌리기 동작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접영 스트로크는 크게 엔트리, 글라이딩,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리커버리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트리, 리커버리에서 돌아온 팔을 물속에 집어넣는 동작입니다. 이때 머리를 먼저 넣어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가슴을 눌러주고 엉덩이를 올려주면 다음 동작을 위한 더 효율적인 엔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라이딩, 엔트리된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 추진력을 유지한 뒤 캐치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글라이딩이 끝나면 손으로 물을 살짝 눌러 양옆으로 뻗어주며 물을 잡을 준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좋습니다. 캐치, 살짝 벌어졌던 손을 가슴 안쪽으로 모으며 물을 잡는 동작입니다. 큰 힘은 필요하지 않지만 팔꿈치의 유연성과 물 잡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풀, 캐치에서 잡은 물을 몸쪽으로 당기는 구간입니다. 물을 잡아 몸 앞으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이어갑니다. 푸시, 풀에서 당겨온 물을 뒤로 밀어내는 단계입니다. 접영에서 가장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므로 강하게 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니시, 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내주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이 완성되고 다음 리커버리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리커버리, 피니시에서 얻은 추진력을 이어받아 팔을 앞으로 돌려오는 동작입니다. 어깨가 유연하지 않다면 이 구간에서 팔이 물에 걸리거나 어깨 부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끝까지 충분히 밀어낸 후 가볍게 팔이 넘어오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연습하면 스트로크의 효율을 높이고 부드러운 접영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접영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영법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나오는 구간에선 반드시 호흡을 내쉬어야 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호흡을 뱉지 않고 머금은 상태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곧바로 들이마시려 한다면 폐 안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 호흡이 짧아지고 숨이 차게 됩니다. 실제로 호흡은 산소 공급만큼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쌓이는데 이를 제때 내쉬지 못하면 혈액의 균형이 무너져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근육 피로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따라서 물속에서 미리 호흡을 내쉬어야 출수 동작에서 짧은 순간에 공기를 효율적으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면 호흡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누르기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가슴을 눌러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웨이브를 크게 만들기보다는 얕게 만들어 물의 저항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동작으로 접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슴을 제대로 눌러주지 못하면 엉덩이를 수면 가까이에 유지하기 어렵고 출수킥과의 연결 타이밍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초보자 단계에서는 큰 웨이브로 리듬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 누르기를 바로 연습하기보다는 50m 이상 접영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가 갖춰진 분들께 권장합니다. 이제 가슴 누르기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팔을 벌려 엎드려 준비한 상태에서 접영킥을 한 번씩 차며 가슴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팔을 앞으로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는 어깨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므로 킥을 눌러줄 때 팔을 약간 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슴을 누르기가 더 수월해지고 어깨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팔을 벌리는 동작은 캐치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물의 저항을 느끼고 효율적인 스트로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킥을 끊어서 차도 되지만 접영 리듬 연습을 위해 킥을 연결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몸통의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킥과 팔 동작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드릴에 익숙해지면 한 팔 접영에 접목해보세요. 한 팔씩 연습하면 동작을 세밀하게 연습할 수 있고 가슴을 누른 후에 리듬을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접영 발차기를 열심히 차는데 왜 앞으로 안 나갈까요? 접영에서 발차기는 단순히 다리로만 차는 동작이 아니라 상체의 움직임과 몸 전체의 웨이브가 연결된 동작입니다.
따라서 발차기에 힘을 많이 써도 몸통과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발차기를 해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릎을 적당히 구부리고 발등으로 물을 눌러주는 킥을 차는 것입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접으면 엉덩이가 가라앉아 저항이 커지고 그만큼 추진력은 줄어듭니다. 발등으로 물을 눌러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발등을 사용하지 못하면 물을 효과적으로 밀지 못하고 오히려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발목이 뻣뻣하다면 발등을 쓰기가 어려우니 발목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을 병행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양발을 모아서 킥을 차는 것입니다. 발차기 할 때 양발이 벌어지면 다리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 추진력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양발을 가깝게 모아 유선형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신경 쓴다면 발차기로 인해 물이 과하게 튀지 않아 저항이 줄이고 과도한 무릎 구부림으로 허리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저병 발차기가 가능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팔을 돌릴 때 물이 너무 무겁고 쉽게 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로크가 무겁게 느껴지고 금방 지친다면 다음 3가지 포인트를 신경 써보세요. 첫 번째, 팔꿈치 구부리기.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물을 당기는데 힘이 많이 들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엔트리 후 글라이딩을 하면서 팔을 약간 벌려주고 물음표 모양을 그리듯 팔꿈치를 구부려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팔꿈치를 구부려 물을 잡으면 더 적은 힘으로도 효율적인 스트로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힘을 주는 타이밍. 글라이딩과 캐치 구간에서는 불필요하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면 가까이에서 급하게 물을 잡으려 하면 어깨와 팔꿈치에 무리가 가고 물도 제대로 잡기 어렵습니다. 엔트리 후에는 물이 걸릴 정도로만 가볍게 힘을 주고 팔꿈치를 구부리며 자연스럽게 캐치와 풀로 이어가세요. 힘을 주는 타이밍만 조절해도 팔의 피로는 크게 줄고 전체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기초 근력 강화. 저병은 좌우 롤링 없이 몸을 앞으로 보내야 하는 영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체 근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초 근력이 부족하다면 팔이 쉽게 지치고 물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실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푸시업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물을 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스트로크가 훨씬 편해집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저병 발차기는 입수킥, 출수킥 중 어떤 킥을 더 강하게 차야 하나요? 먼저 입수킥과 출수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수킥, 팔이 물속으로 진입할 때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발차기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밀어주고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출수킥,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이루어지는 두 번째 발차기입니다. 물 밖으로 올라오는 동작을 쉽게 만들어주며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입수킥이 중요한 경우, 장거리를 편하게 수영하고 싶거나 글라이딩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입수킥을 활용해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수킥은 안정적인 리듬과 효율적인 동작 연결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출수킥이 중요한 경우, 단거리에서 빠른 속도를 내야 한다면 출수킥에 힘을 실어 강한 추진력을 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출수킥을 강하게 차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킥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려고 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웨이브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킥을 더 강하게 할까 보다는 가벼운 킥과 정확한 스트로크의 연결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저병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한팔 저병의 호흡은 앞쪽으로 해야 하나요? 옆쪽으로 해야 하나요? 한팔 저병의 호흡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정면 호흡과 측면 호흡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면 호흡, 정면을 향해 머리를 들어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저병의 리듬과 유사해 전체적인 저병 감각을 익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머리가 정면을 향하므로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몸을 일자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 어깨, 허리에 높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고개가 앞을 향해 있어 동작 가동 범위가 줄고 리커버리 시 팔이 수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유수영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연습할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측면 호흡, 자유형처럼 머리를 옆으로 돌려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자유형과 비슷한 호흡법이라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몸을 살짝 회전시키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을 더 높게 들어 리커버리할 수 있어 좁은 레인에서도 충돌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몸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고 팔의 회전 반경이 커져 웨이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져 저병 리듬이 다소 느려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호흡법을 유연하게 병행하며 연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저병 엔트리 동작에서 양손을 모아야 하나요? 벌려야 하나요? 저병에서 팔을 좁게 모아 가져가는 형태를 11자 저병, 넓게 벌리는 형태를 Y자 저병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방식은 용도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활용됩니다. 11자 저병. 11자 저병은 팔을 귀 가까이 모아서 캐치와 글라이딩 동작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추기 쉬워지고 글라이딩 구간이 길어져 짧은 휴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체력 안배에 매우 유리해요. 보통 11자 저병은 입수킥이 더 강하고 출수킥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 25m, 50m보다는 100m, 200m 중장거리에서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저병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Y자 저병. Y자 저병은 팔을 어깨보다 넓게 벌린 상태에서 입수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글라이딩 구간이 짧아지고 머리 입수와 캐치 타이밍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스트로크 수가 많아지고 더 많은 근력과 지구력이 필요하게 돼요. 보통 Y자 저병은 출수킥이 더 강하고 빠른 템포로 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단거리, 특히 25m나 50m 저병에서 스피드를 내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급자보다는 상급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초보자가 저병을 연습할 때 신경 쓰면 좋은 팁은 무엇이 있나요? 저병을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라면 큰 웨이브와 긴 글라이딩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병은 단순히 힘으로 하는 영법이 아니라 리듬과 흐름을 타는 움직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엔트리 후에는 팔과 상체를 눌러주면서 글라이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 리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 먼저 입수하는 것입니다. 팔이 머리보다 먼저 물에 닿으면 가슴과 어깨로 물을 치면서 큰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머리를 살짝 먼저 물속에 넣고 그 다음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도록 하면 물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몸 전체가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자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리듬과 수영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중상급자가 저병할 때 신경 쓰면 좋은 팁은 무엇이 있나요? 저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단계라면 단순히 큰 웨이브에 의존하기보다 몸의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상급자라면 물을 보내는 방향과 힘을 조절해 매 동작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입수와 출수 동작에서 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트로크와 킥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피니시 구간에서 손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몸 가까이에서 스트로크를 마무리하고 팔꿈치를 펴서 물을 끝까지 밀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빠르고 부드러운 리커버리로 연결되며 저병의 리듬감도 한층 좋아집니다. 이를 위해 스케이트 드릴, 자유형 킥 드릴 등 드릴 연습을 병행해보세요. 드릴은 단순한 보조 동작이 아니라 동작을 세밀하게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물속 스트로크에 집중하며 중심을 앞으로 미는 흐름을 훈련할 수 있고 자유형 발차기 드릴은 자유형 킥의 추진력을 통해 몸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동시키는 감각을 길러줍니다. 두 드릴 모두 저병 동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전체적인 리듬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니 같이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빠르게 저병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두 번째 질문의 답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병을 빠르게 못하는 이유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병은 손발을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리듬이 맞지 않으면 추진력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즉, 리커버리 후 엔트리된 손이 물속으로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가슴을 잘 눌러 상체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작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면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저병은 리듬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빠른 템포로 리듬을 반복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14번째 질문입니다. 지치지 않고 장거리 200m를 천천히 저병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저병 종목에서 가장 긴 거리인 200m를 완주하려면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정하고 잦은 호흡을 하세요. 장거리 저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듬과 호흡의 안정감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숨을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체력이 급격히 소모됩니다. 특히 100m 이상을 수영할 때는 매 스트로크마다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호흡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호흡이 안정되면 페이스 유지가 쉬워지고 전체적인 수영 효율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큰 웨이브와 긴 글라이딩을 활용하세요. 장거리 접영은 근력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엔트리 후 팔과 상체를 깊게 눌러 글라이딩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보세요. 이 짧은 글라이딩 구간 동안 몸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근육은 잠시 쉴 수 있어 체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수는 머리부터 하세요. 팔이 머리보다 먼저 닿으면 가슴과 어깨로 물을 치게 되어 큰 저항이 생깁니다. 머리를 살짝 먼저 물속에 넣고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야 몸 전체가 매끄럽게 연결되며 리듬과 효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네 번째, 캐치 동작에서 힘을 빼세요. 팔이 쉽게 지치는 이유는 캐치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수면 가까이에서 급하게 물을 잡으려 하지 말고 물을 가볍게 누르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물음표를 그리듯 가볍게 당겨보세요. 힘을 주는 타이밍만 조절해도 어깨 부담이 줄고 전체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발차기는 가볍게 하세요. 킥을 지나치게 세게 차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면 체력 소모가 커지고 저항도 늘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장거리에서는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물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차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힘을 아끼면서도 충분한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입수킥에 더 신경 써보세요. 입수킥은 상체를 앞으로 밀어주며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장거리에서는 이 킥을 활용해 긴 글라이딩을 연결하면 훨씬 편안하게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 6가지 팁들을 자신의 접영에 적용해 장거리 접영 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보세요. 자, 지난 10년간 접영과 관련해 받은 질문을 답변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영에는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이 있지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회원님들의 접영 실력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외에 접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